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에 들어가겠는데요. 그 시작으로는 파이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로서 변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값을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이썬 프로그램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보죠. 파이썬 프로그램은 변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에 여러 가지 연산자가 적용이 되면 이것이 표현식으로 만들어지고요. 표현식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이 문장이 여러 개 반복될 때 각 문장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을 제어하면서 복합 문장이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블록 단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문장 구성 요소로서의 함수나 클래스 같은 것들은 여러 번 반복되는 문장들을 한번 설정한 후에 재사용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또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파일이라는 게 있어서 데이터 파일과 프로그램 파일을 넣을 수가 있죠. 데이터 파일에 대한 것이 파일 읽기 쓰기에 대한 것이고,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것이 모듈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들이, 즉 프로그램 파일들이 여러 개 합쳐져서 복잡한 구조를 이룰 때 디렉토리 단위로 구성하는 것을 패키지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변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란 메모리상의 저장 공간, 일정한 저장 공간에 이름을 부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변수의 값을 배정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흔히들 변수의 값이 저장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greetings라는 변수에다가, 즉 변수 이름이 greetings입니다. happy pythoning 이라는 일종의 스트링, 문자열을 만들고 나서 이 값들, 문자열이라는 이 value 값을 greeting에다가 배정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치환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결국 이 변수명과 값을 서로 연결시킨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이고요. 이때 실질 내부적으로는 이 변수명이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 메모리 공간에 이 happy pythoning이라는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곳에 메모리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즉 위치 값이 저장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이퀄자 표시가 들어가지만 이거는 같다는 표시는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연결된다, 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수의 값을 지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단축형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 지금 보시면 C에다가 C 더하기 5를 배정한다는 얘기는 C를 5 증가시키겠다 라는 얘기고요. C를 2만큼 감소시키겠다. C를 3배 곱하겠다. C를 3으로 나눈 값으로 업데이트 하겠다. 그리고 C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C에다가 넣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에 대해서 이것들을 단축형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자로 표시합니다만, 이것들은 전부 이렇게 C의 값을, C에 배정되어 있는 value를 업데이트 하겠다.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조금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 가지 다이내믹 타이핑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변수에 어떤 값의 메모리 주소 값이 배정된다. 이걸 보통 레퍼런스 값이 배정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변수와 값이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동적 타이핑에 대해서 보도록 하지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number underbar 1이라는 변수명에다가 100이라는 값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팸이라는 문자열이
또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1.23이라는 실수값이 연결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동적 타이핑, 다이내믹 타이핑의 예입니다. 넘버원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갔다가 스팸이라는 값이 들어갔다, 1.23이 들어갔다,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선언할 필요가 없이 그때그때 다이내믹하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에는 100이라는 값을 가진 오브젝트가 어떤 메모리 공간에 있었고 넘버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가 어떤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 이 100이라는 값을 가진 메모리의 주소가 연결된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아주 자유롭게 특정한 데이터 타입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변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 보시면 A에다 3을 연결했습니다. A가 3을 가리키죠. B에다가 A를 연결시키면 A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값이 B로 와서 B도 3을 가리키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다이내믹 타이핑의 얘기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아주 편한 기능들이 구현되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설치한 바 있는 스파이더를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아나콘다 3를 통해서 스파이더를 실행시키시죠. 자, 우리 지난 시간 설치한 다음에 몇 가지 봤었습니다만 간단히 보면 왼쪽에 편집창이고 오른쪽에서 실행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아이파에서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현재의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목록이라든지 등등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씩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처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니만큼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흔히들 프로그램을 짤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하고 인용부호를 주고 헬로 월드 친 다음에 F9을 누르면 저장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실행을 시켜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F9를 눌러보시면 오른쪽 창에 실행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트 하고 F9번을 누르시면 실행이 되고요. 이 부분은 다시 또 변수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이퀄 이라고 치고 실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탭을 누르시면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엔터를 넣으면 앞에서 지정한 메시지 부분이 프린트로 연결이 돼서 F9를 누르시면 반갑다 파이썬이라고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을 여러 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F9를 누르면 그 부분만 수행되는 뭐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봤던 변수의 값을 지정하는 그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A에 3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을 출력을 했고요. 이때 타입이라는 명령으로 보면 자, 이 부분은 인티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티저라는 얘기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타입을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A에다 3을 배정을 했는데 그 위치값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위치값에 따른 실제 밸류는 인티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또 자유롭게 1라고 하고 A를 보시면 이번에 스트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트링이라는 것은 줄로 꿰다는 의미지만 파이썬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마찬가지로 문자열입니다. 문자를 서로 연결한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또 A 이퀄 3이라고 해보고요. 자, 그러면 A는 3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B에다가
A를 연결시키고 나서 B를 보면 B에도 3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퀄 표시가 하나이면 오른쪽 값에 왼쪽 변수가 연결되는 것이지만 이퀄자를 2개 넣으면 2개가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A equal B를 주면 true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줄에다가 여러 개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5를 넣고 B에다가 99를 넣고 실행을 시키면 동시에 2개를 출력시킬 수도 있죠. 또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value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든다고 치죠. 이건 우리가 임의로 이름을 지을 수 있으니까 3개의 값을 콤마로 연결해주면 value는 프린트로 한번 볼까요? 보면 여기에는 괄호로 연결돼서 3개의 값이 서로 나열되어 있는, 이걸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우리 튜플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렇게 따로 특정한 기호를 주지 않고 콤마로 연결만 되어도 또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지금 값을 배정하는 문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A, B, 거기다가 만약에 앞에 스타 표시를 붙이면서 어떤 변수명을 주었다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줘볼까요? 그러고 나면 A에는 12 배정되어 있고요. B에는 15가 들어갔습니다. 차례차례 들어갔죠. 그런데 rest를 보면 rest에는 나머지 값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왼쪽 편에 2개의 변수에는 각각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이 배정되고 아스타리스크 스타 표시로 들어간 부분은 나머지 항목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서 프린트 rest를 했을 때 나머지 항목들이 전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정을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인스트루먼트라고 악기라는 이름을 한번 변수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라든지 첼로, 피아노, 자,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 개의 변수가 이번엔 콤마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따옴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하나의 문자열 스트링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탭으로 주면 자동 완성이 되고요. F를 누르면 이것이 하나의 문자열로 작용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으로 잡혀 있죠. 자, 이렇게 배정되었을 때도 만약에 인스트루먼트라고 지정을 하면, 그러면 first, last, 그 다음에 middle,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출력하기보다는 첫 번째 항목에는 기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은 악기명으로 쭉 나열이 되고 맨 마지막에 last가 드럼을 가리키게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앞에 우리가 봤던 이 문장을요, 여기에 인스트루먼트를 split라는 명령을 주면 됩니다. 이 split은 인스트루먼트라는 이 객체에 대해서 작용하는 함수의 일종인데 나중에 우리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일종의 메소드이죠. 그래서 split으로 연결을 해서 수행을 시켜보면은요, 이번에는 첫 번째 항목에 기타가 들어가고 라스트 항목에 드럼이 들어가고 미들 항목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이유는 instrument라는 이 문자열을 split, 어떤 구분자를 통해서 서로 나누어 달라는 의미이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따로 옵션을 주지 않았을 때 디폴트로는 이 스페이스나 탭이나 이런 화이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나누어 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으로 나뉘어지고 첫 번째 항목이 first에, 마지막 드럼이 last에, 나머지 항목이 middle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어사인먼트는 여러 가지로 계속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사인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한꺼번에 체이닝 한다고 하는데 연결시켜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CD, E에다가 10을 배정해 보죠. 그리고 F9를 눌렀습니다. 그러고 나면 C에도 10, E에도 10 모두 다 이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10이 E에 연결이 되고 그 값이 D에 연결이 되고 D의 값이 C로 연결돼서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으로 초기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앞에 단축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2에다가 20이라는 값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곱하기는 5를 주면 2를 주면 100이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의 값을 5를 곱해서 업데이트하라, 뭐 이런 의미이겠죠. 만약에 f라는 변수에다가 f라는 문자열을 넣고 바라는 문자열을 플러스로 추가시키면 푸바, 원래의 f에다가 바가 추가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문자열의 값을 추가시킬 때도 플러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 선언이 수행이 안 됐었네요. 수행을 시키고 그리고 보면 원래의 4에 14가 더해져서 18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고 나서 변수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퀄자 왼쪽에다 넣고 그다음에 이퀄 사인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계속 배정해 나가는데 이때 여러 가지로 단축형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들어가 보죠.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실습 시간이었고요. 파이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중에 변수와 값을 지정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하겠습니다.